자,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우랑 아직 영준이가 안 와서 일단 동호랑 그 다음에 치고 질문을 좀 먼저 받아볼게요. 선생님이 어저께 이제 그 뭐 올렸지? 명제 올리기 시작했거든? 명제 동호 못 봤지? 지우도 못 봤지? 명제 보고 좀 공부하시고 또 집합 쪽 마플이나 센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질문 지난번에 우리 연습 문제 전까지 다 했던 것 같은데 레벨 1, 2, 3 노멀, 터프, 베이직. 오늘은 함수 나올 겁니다. 함수를 끝을 낼 예정입니다. 뭐든 질문. 동의 몇 번? 21번이에요. 24번. 마플은 21번? 호? 네, 저 연필 빌려주세요. 응? 연필 빌려주세요. 연필 빌려달라고? 쌤, 24번은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 안 했었나? 일단 볼까? 자, 마플의 21번 이거 볼게요. 마플. 자, 마플의 2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플 21번 보면 집합 A는 집합 A는 뭘 원소로 가지지? x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x의 조건이 어떻게 돼? x제곱 4보다 작은 정수지. 그럼 이거 2차 분식 어떻게 풀지? 마 2에서 2까지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정수 누구니? 마 1, 0, 1. 요 세 가지가 되겠지, 그지? 영주 좀 앞에 와서 수업 들어도 돼. 좀 앞에 와서 수업 들어도 돼. 더 더워 할 거니까. 집합 B는 뭐지? 절대값 x가 4보다 작은 정수니까 어떻게 돼? 걔는 x가 마 4부터 4까지 아니지? 그럼 정수니까 어떻게 돼? 마 3, 마 2, 마 1, 0, 1, 2, 3 이렇게 되지? 몇 쪽이요? 마플 21번 질문만 받을게. 지금 지울 때까지만. 그 다음 어떻게 돼? 그럼 가의 조건이 어떻게 돼 있니 지금? 집합 x가 a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럼 이거 해석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때 잘 봐. 이렇게 해석하려면 여기와 여기 사이는 반드시 무슨 관계야? 부분집합 관계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치? 그럼 부분집합 관계 맞잖아. 그럼 뒤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면 2의 몇 제곱에서 7제곱에서 3을 빼야 돼, 안 빼야 돼? 그래서 2의 4제곱에서 16개가 답이 되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 그러한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야? 그럼 이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연습한 거야. nx가 원소가 5개 이상이라는 건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뭐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최저 제일 작은 원소 이런 거 나왔지. 그럼 nx의 원소가 5개 이상이라는 건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때 방식이 몇 가지가 있었냐? 2의 무슨 제곱꼴과 그 다음에 그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을 때 그 부분집합의 원소가 1개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었지. 그러면 nx가 5개 이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소가 집합 B의 맥스가 몇 개야? 7개 아니야? 이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또 하는 것 같은데? 7개 중에서 마이너스 1은 반드시 들어가고 0도 반드시 들어가고 1도 반드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기로 결정된 거 아니야? 그럼 nx가 5 이상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라 했어? nx의 원소가 5개가 될 때랑 nx의 원소가 6개가 될 때랑 nx의 원소가 7개 될 때 몇 가지가 있어? 3가지 종류가 있지? 그럼 nx의 원소가 5개라는 건 다시 해석을 해봐라. 그 5개 중에서 3개는 무조건 있잖아.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야 돼? 4개 중에서 몇 개가 들어와야 돼? 2개가 들어오면 되잖아. 이미 이 부분집합은 얘 셋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그럼 나머지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넣으면 돼? 2개를 넣으면 되겠지. 그게 무슨 뜻이야? 4C2라는 기호라고 쌤 가르쳐줬잖아. 이게 조합이라는 기호고 실제로 어떻게 푸느냐?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즉 집합의 원소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떤 뜻이냐? 자,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숫자 4개지.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숫자 몇 가지야? 3가지지. 그런데 어떻게 돼? 이 둘은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2 곱하기 1. 따라서 약분해서 몇 가지야? 6가지.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뜻이야? 이미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야? 3개가 여기 선택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럼 3개 선택되는 경우는 뭐야? 기호로 4C3이라는 거야. 4개 중에서 3개 선택한다. 그 말의 표현은 이렇게 이제 기호화 쓸 거야. 그럼 4C3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 4,3이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건 4개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하나, 그 다음 2개 중에서 하나. 근데 이 뽑혀진 3개는 뭐야? 순서가 상관없지. 그걸 어떻게 제거한다? 3, 2, 1의 방식으로 제거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 3, 2, 3이 약분되니까 몇 가지? 4가지.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7개가 되려면 나머지 다 들어가야 되지. 그럼 뭐야? 기호 3으로 4C 4고 얘는 한 가지죠. 그래서 다 더하니까 몇 가지다? 11가지다. 동의하겠어? 너 지난주에 기억 안 나 이거? 했었어. 그것도 집중해. 했었던 거야. 24번 또 한번 볼게요. 24번 또 역시 수업 때 했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 챙기셔야 돼요. 더워? 네. 그럼 도대체 열이 더 앞으로 책상을 당겨. 일단 더 앞으로 가. 아, 쌤 다른 게 아니라 감기 걸릴까 보세요. 아, 잘못했다면 선생님 20분 전부터 틀어본 거예요? 맞아요? 야, 너무 맛있어. 너 뭐야? 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체온 측정해 가야 되겠네 너. 아, 성적 나왔어? 일로 와. 아니, 저는 안 나왔는데 영수증 보고. 너 나왔구나. 네. 너 둘이 따로 좀 보자. 야, 오늘 집에 죽음의 몇 시에 끝나요? 8시. 8시 딱 일로 오시면. 자,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마플 24번. 잠시만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마플 24번 어떻게 되지? 1, 2, 3, 4, 5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럼 아까 한 것처럼 지금 집합 S의 원소는 1, 2, 3, 4, 5가 되어 있는데, 그치? 이것의 부분 집합을 S라고 하면 그 NX의 원소가 몇 개 이상이야? 2개 이상이지? 최소 2개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한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지? 그러면 1, 2, 3, 4, 5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의 총 개수는, 즉 X의 총 개수는 몇 가지야? 2의 5제곱이니까 몇 가지지? 32가지가 나와 안 나와? 이해됐어요? 그럼 가장 작은 원소가 될 수 있는 원소가, 그러니까 가장 한글로 써볼까요? 작은 원소. 쌤 지난번에 한 건데 가장 작은 원소가 A,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가장 작은 원소가 2가 될 때가 있어 없어?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원소가 누구야? 2가 아니지. 1부터 가는 거지. 1이 될 때, 2가 될 때, 3이 될 때, 4가 될 때 총 몇 가지가 있니? 4가지가 있어 없어? 그러면 가장 작은 원소가 1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 부분 집합을 X라고 하면 X 중에서 1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네. 그럼 나머지는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이런 뜻 아니야? 이해됐어요? 해석돼? 이거 뗐잖아요. 그래, 했던 거야.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의 몇 제곱? 5제곱에서 1을 빼지? 네. 그러면 얼마가 나와? 16이 나오지. 근데 16이 끝난 게 아니야. 2개 이상이잖아. 근데 이 중에는 뭐만 있냐? 1 단독만 들어간 것도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 16개 안에는 1만 단독으로 들어간 게 있어 없어? 있으니까 걔를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돼요. 빼야 되지.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5가지 종류가 나오지. 그러니까 가장 작은 원소가, 즉 1이 반드시 포함되어지는 부분 집합이, 이해됐어요? 몇 개가 있다? 원래 16개가 있는데 그 모든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야? 2개 이상해야 되니까 1만 단독으로 되는 경우는 빼줘, 안 빼줘?
빼준다. 그래서 몇 개다? 15개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2가 가장 작은 원소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X 중에서 2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요. 근데 2가 가장 작은 원소가 되려면 절대로 뭐는 들어가면 안 돼? 1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리고 어떻게든 기호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선생님 동호 질문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확실히 복습 안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온라인 수업이 지금 밀어놨잖아. 학교 수업이랑 학원들이랑 그지? 이해돼? 그럼 컴퓨터 앞에 12시간씩 이상 앉아있기 쉽지 않단 말이야. 그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분배도 잘 해야 되고 좀 정신을 차려야 돼. 사실 학원에서 수업 듣는 게 훨씬 나아. 자, 이해돼? 그럼 얘도 어떻게 돼? 거꾸로 다시 해석을 하니까 2의 몇 제곱? 그죠? 5제곱에서 1 빼기 1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 기호 해석되지? 우리가 쓰는 방식. 그럼 몇 가지가 나와? 2의 세제곱이니까 8개가 나오지. 근데 8개 중에서 또 누구 단독이 있어? 2만 들어가는 경우 있어 없어? 있어요. 이 8개 중에는 2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 그럼 걔를 빼야 돼, 안 빼야 돼? 해야 돼요. 빼야 되지. 그러니까 몇 개? 7개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원소가 3이 된다는 건 3이 반드시 원소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요. 그럼 3이 가장 작은 원소가 되려면 그거보다 작은 1과 2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S로 해석이 되겠지? 네. 자, 따라서 어떻게 돼? 2의 몇 제곱? 5제곱에서 1 빼기 2가 되니까 2의 제곱이니까 4개가 되지. 여기서는 마찬가지야. 3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되니까 빼기 1 하니까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X가 4가 가장 작은 원소니까 4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뭐는 들어가면 안 돼, 대신 1, 2, 3은 들어가면 안 되죠. 따라서 이거 경우 해석을 하면 2의 5제곱에서 빼기 1 빼기 3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역시 4만 단독으로 되는 것도 빼야 되겠지. 만약에 이 말이 없었으면 가장 작은 원소가 5가 될 때도 있어 없어? 있을 텐데 이제 그건 생길 수가 없죠. 한 가지. 그러면 이제 개수가 아니라 그 모든 원소의 합이지. 자, 따라서 1은 몇 번이 더해지는 거지? 15번. 15. 2는 몇 번? 7번. 14. 3은 몇 번? 3번. 9. 4는 몇 번? 한 번이니까 4. 자, 다 더하면 얘는 13. 더하면 27. 거기다 15를 더하니까 4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 늘리게 하니까 집합은 여러분이 이렇게 식을 쓰려면 집합은 뭐다? 해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갔을 때 이제 정말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읽었을 때 애매한 문제. 30번 수능에서 21번이 그래. 근데 그런 문제들을 해석하기 위한 지금 또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질문? 그 함수요. 어? 함수도. 함수를 해도 돼. 일단 그 질문. 영준이 다 했어? 너 뒤에 연습 문제? 어떤 거요? 베이징, 노말, 터프 안 했지? 마풀. 야, 마풀 집중 주간이야. 마풀 다 풀어야 돼. 이번 주에 명제까지 다 푸는 게 목표야. 예. 동호는 또 지호스 질문. 수학 중심이 좀 많은데. 오케이, 수학 중심도 됩니다. 일단 동호 마풀 또 질문해. 더 해봐. 너 거의 다 했네. 기특하군. 영준 하나도 안 하고. 야, 마풀, 야, 지우랑 연준은 마풀은 다 풀어야 돼. 예. 수준 낮춰서 마풀은 풀어야 돼. 이거 쌤보다 더 쉬워. 쌤 시간이 쉬워. 뭐 있어 마풀? 질문. 마풀 한두 개만 더 갖고 수학 중심 넘어가자. 선생님 그냥 라이브도 생각보다 괜찮던데요. 어? 라이브도 생각보다 괜찮던데요. 라이브가 뭐야? 그 쌍방향으로. 라이브로 이거는 하고? 이거 화면에 아예 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예? 아, 유튜브에 있어. 라이브로 녹화하는 게 있더라. 아 근데 그거는 댓글로 해야 되잖아요. 아예 전화하면서. 전화하면서 왜 해? 난 내가 말하기도 바쁜데. 근데 여러분 의견에 대해서. 아니요 질문 같은 거 말로 하기 훨씬 편하잖아요. 아, 질문해. 쌤 질문 하면 되잖아. 카톡으로. 그런가? 뭘 어렵게 해. 아니 선생님이 생각하는 아, 거는 어제 그 영어 수업 그걸로 했는데. 뭘로? 중? 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알겠어. 라이브를 하자고? 무슨 상관없네요. 싫어. 너 질문 괜찮아? 수학 중심 또 뭐야? 300, 304, 305. 수학 중심. 샌드 있었던 것 같은데. 수학 중심 몇 번? 300, 304, 305. 함수야? 네. 좋아. 함수 풀어봤나? 너 그 전에 200 몇 번? 80.
200? 함수 좋아. 함수 좋아. 야, 집합적인 지문 없어? 괜찮아? 집합은 지난번에 다 했어. 거진 다 했는데. 거진 다 했어. 내 기억에. 함수. 아니 오늘 이제 함수 나올 거여서 함수. 대학수함수랑 역수함수 아직 안 했죠? 오늘 할 거야. 그렇죠. 오늘 할 거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간단하게 개념 리뷰를 하겠습니다. 집에 와야 되는데. 그 538요.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건지 일단 알겠어. 280번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에 했던 거지. 그러니까 평일에 했던 건데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함수가 뭐지? x와 정의역에 있는 x와 공역에 있는 y 사이에 짝짓기지. 네. 뭐라고? 짝짓기인데 그 짝짓기의 종류가 있더라 없더라? 그렇더라. 있더라. 근데 우리가 함수를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지? 수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뭘로 이해할 수 있지?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었죠. 기억나요? 자, 함수의 이해는 뭐라고요? 수식이 있고 그래프가 있지. 그러면 수식의 바로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이제 표현이 좀 뭐하지만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짝짓기. 뭐라고? 짝짓기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지금 현재 이쪽 파트를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함수 문제를 이해하는데 만약에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지? 정의역이라는 거죠. 왜? 잘 보세요. 함수의 구조가 뭐냐면 정의역 x 중에서 그리고 공역 y가 준비가 돼야 돼. 근데 그 관계가 명제로 치면 p이면 q처럼 가는 거지. 이 연결 관계를 뭐라고 하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해돼? 명제의 구조인데 그래 명제 p이면 q이다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이 연역 명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정이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연역 명제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조건 명제라는 게 사실 연역 명제인데 연역 명제가 뭐죠? 가정이 참이면 이 과정이 없어도 결론이 무조건 뭐다?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야? 명제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서 결론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정의역에 있는 어떤 원소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뭐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이 내용이 즉 정의역에 이렇게 원소가 몇 개만이 딱 주어졌을 때는 뭘로 푼다? 짝짓기로 푼다. 이 짝짓기라는 게 뭐냐? 만약에 얘가 1이야. 얘가 만약 2라고 합시다. 2가 대응되는 y의 값이 치역이지. 그 값이 뭐이지? 치역인데 이게 뭐야? 함수 값이랑 내용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짝짓기의 내용은 결국 수식으로 이해한다는 거 그 함수를 함수 값으로 이해한다는 얘기랑 같아. 이해돼요? 그래프는 뭐야? 말 그대로 그래프를 그리니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순서상 즉 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선생님 내가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짝짓기를 배워볼 거란 말이야.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총 몇 가지 배워? 4가지 종류의 짝짓기 관계를 배울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처럼 정의역이 딱 끊어지는 수가 나와 안 나와? 디스크릿 넘버라고 그래. 정수처럼 뭐가 딱 정해졌지. 그러면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 짝짓기로 이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정의역이 -2부터 예를 들어서 3까지다 또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라고 주어지면 반드시 무슨 접근을 해야 돼? 그래프적인 접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접근을 해서 항등함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앞으로 배울 합성함수, 역함수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함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의역에 대한 판단이 먼저 우선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뭐에 대한 판단? 정의역에 대한 판단.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정의역이 이렇게 만약에 5개가 주어졌는데 얘는 화살표가 다 갔어. 근데 얘는 화살표를 어디 못 보내. 그럼 얘는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돼? 자, 그러면 그런 함수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정리를 한번 다 했었죠. 아마 그
B5 용제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자 함수에서 배우는 짝짓기가 총 몇 가지가 있지? 네 가지. 몇 가지? 네 가지. 한번 해볼게. 첫 번째가 무슨 함수? 1대1 함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필기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함수?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죠? 정의역에 있는 원소 x1과 x2가 뭐하지? 서로 다르면 명제 구조야. 거기에 대응되는 무슨 값도 달라? y 값도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뭐지?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였죠. 그럼 이 1대1 함수에 대한 이해를 뭘로 할 수 있어? 정의역이 만약에 끊어진 수 2, 3, 4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짝짓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고 여기는 1, 2, 3, 4가 있는데 1은 1로 가고 3은 3, 2로 가고 이렇게 됐지. 이게 무슨 함수야? 1대1 함수지. 잠깐만, 물렀니? 되고 있니? 자, 얘가 무슨 함수라고? 왜? x의 값이 다르면 y 값이 다르다는 거야. 즉 x 원소가 다를 때 y가 서로 같은 것을 향해서 가지 않는 게 뭐야? 1대1 함수라는 거야. 그때 1, 2, 3, 4를 뭐라 그러지? 지난 시간에 복습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 공역이라고 하지. 후보군이야. 근데 화살표로 실제로 맞은 녀석들의 집합을 뭐라 그러지? 치역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역과 치역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다. 그럼 1대1 함수를 뭘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프로도 이해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럼 만약에 정의역의 영역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박스 처리했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1부터 L까지 뭐 어디지? 3까지. 지금 여기 숫자로 쓰면 공역은 1부터 어디까지야? 4까지인데 1대1 함수라는 건 어디야? 대각선인데 여기와 여기 끝을 찌르는 게 아니지. 어디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인 거야. x가 1에서 3 사이,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수인데 공역은 1부터 어디까지야? 4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수인데 1일 때는 여기 다 함수값 대응되지. 근데 공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4까지 준비가 되었는데 어디야? 요만큼 밖에 화살을 안 맞았지. 그럼 이만큼 남아 안 남아? 남을 수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해돼? 이게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나왔던 내용이 뭐죠?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이 있었지.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보다 조금 더 뭐야? 조금 더 정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역시 마찬가지야.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같지 않아야 되지.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역과 뭐가 일치해야 돼. 치역이 서로 뭐 해야 되지? 일치해야 되는 거야. 자, 공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문자 y라고 표현하고 치역은 함수값들의 합이니까 f하고 대문자 x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x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되는 값들 아니야. 그게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짝짓기로 표현하면 정의역의 원소가 1, 2, 3, 4다. 공역의 원소도 어떻게 된다? 1, 2, 3, 4다. 그럼 어떻게 돼? 1이 1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4로 가고 4로 2가 가는 것처럼 서로 겹치는 것도 없지.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게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공역과 치역도 일치해야 돼, 안 해야 돼? 즉 정의역의 원소가 5개면 공역도 몇 개가 있어야 돼? 5개고 5개가 전부 다 화살표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럼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까랑 똑같은 거야. 자, 네모 박스 처리가 일어나죠. 자, x가 1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4까지. 공역의 범위도 1부터 어디까지지? 4까지지. 근데 어떻게 돼? 1대1 대응은 치역이 전부 다 화살표를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끝으로 연결되는 이게 뭐다? 1대1 함수가 되는 거랑 같아, 같아? 기억나? 이게 1대1 대응이라고. 자, 그러면 1대1 대응에서 1대1 함수에서 우리가 이 표현을 다르게 한 번 더 표현이 가능하죠. 어떻게 표현 가능해? 대우인 명제로 표현이 가능해, 안 가능해?
학교 시험에서 여기서 꼬은단 말이야. 대우를 바꾸면 어떻게 돼? fx1과 fx2가 같으면 즉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고 부정을 시켜주는 게 대우의 명제 아니야? 이렇게 되면 x1과 뭐가 같다? s2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나타내는 기본 조건의 표현이지. 네. 동의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는 자, 이 1대1 대응보다 조금 더 특수한 형태가 있습니다. 무슨 함수라는 게 있죠? 항등함수라는 거지. 무슨 함수?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x의 각 원소가 y에 대응이 되는데 무슨 대응이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한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x의 각 원소에 대응되는 y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똑같다 안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느낌이지. 1, 2, 3, 4 여기서도 1, 2, 3, 4가 있으면 1은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돼? 1로 2는 어디로? 2로 3은 어디로? 3으로 4는 어디로? 4로 가는 게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고 여기서 표현에서도 어떻게 돼? 좌표 평면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죠. 무슨 x? y는 x라는 함수 하나밖에 없죠. 정의역이 뭐지? 실수 전체로 주어졌을 때. 자, 여기까지 동의돼요? 네. 기억나? 우리 지하실 이거 세 가지랑 마지막 한 가지가 무슨 함수지? 상수 함수라는 게 있었지. 무슨 함수? 상수 함수. 자, 상수 함수 정의 내리고 이제 질문 몇 개 풀어보면서 오늘 합성 함수랑 역함수에 대한 개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무슨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상수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자, 상수함수는 뭐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오직 y라는 식 하나만 치역에 대응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글로 정의 내리기 참 애매한데 그냥 이렇게 정의 내릴게요. 무슨 빵? 뭘 빵? 이해됐어요?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x는 뭐다? sin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는 짝짓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정의역에 x, 공역에 y가 있는데 얘가 1, 2, 3, 4야. 공역도 1, 2, 3, 4가 준비가 되었는데 1도 어디로 가는 거야? 3 2도 3, 3도 3, 4도 3 모두가 어디지? 한 녀석을 향해서만 모두가 화살표로 갔지. 자, 이거 함수가 되잖아. 왜? S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Y 값도 오직 몇 개 정해져? 한 개 정해지는 관계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이 상수함수를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 그런다면 어떤 함수지? 이렇게 X축의 뭐한 함수? 평행한 함수.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담으로 밑에 조금만 더 다시 비교를 하자면 그러면 함수가 아닌 건 어떤 거야? 자, 함수가 아닌 케이스는 어디지? 짝짓기 할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x에서 y 1, 2, 3, 4가 있고 1, 2, 3, 4가 있는데 1이 이렇게 무슨 갈래? 나머지는 그대로 갖다 붙일게요. 그럼 함수 아니죠. 맞습니까? 그럼 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함수지? 이런 함수 아니야? 즉 X축에 뭐지?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자 여기서 1이 1도 되고 뭐도 돼? 3도 되지. 작동이 오르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펑션인데 여러분이 어떤 기계의 기능을 생각했을 때 어떤 버튼을 누르면 정확하게 그 버튼의 기능이 늘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플레이면 플레이, 정지면 정지. 이해됐어요? 아, 그러니까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복불복. 이해됐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케이스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두 번째 함수가 아닌 게 어떤 거죠? 1, 2, 3, 4가 있고 여기에 1, 2, 3, 4가 있는데 1은 1, 2는 3, 3은 4로 갔어. 근데 4는 화살표가 없어. 그럼 이거는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케이스죠? 함수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 값이 있어 없어? 이때 값이 없는 거야. 그럼 뭐가 아니다? 함수가 아닌 거다. 이해됐어요? 정의역의 원소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가 여기 없는 거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좀 더 어렵게 하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되면 어때? 색깔이 칠해지면 얘는 함수 맞습니다. 얘는 뭐라고?
함수 맞아. 여기가 3이라면 3일 때 값이 정확하게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끊어졌다고 해서 함수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런 케이스야. 그래프상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어떤 함수가 뭐지? 1대1 대응이든 1대1 함수든 1대1 관계인지 아닌지 찾는 방법은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하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2차 함수 같은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가로로 지르는 선을 보내 안 보내? 보냈더니 어떻게 돼? 똑같은 y값에 해당하는 x값이 몇 개 있지? 2개가 있지. 그럼 뭐가 아니다? 1대1 함수가 아닌 거지. 또는 1대1 대응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2차 함수 같은 거야.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잖아. 자,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은 x축의 뭐한 직선? 수직인 직선. 그 함수가 1대1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x축의 평행한 직선. 왜? 여기가 4라고 생각해봐. y는 x제곱이야. 4가 되는 x값이 음수 2가 될 수도 있고 양수 2가 될 수 있잖아. 졸지 마, 영준. 알겠어요? 똑같은 y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x값이 몇 개가 있어? 이거 어떤 거야? 음수 2와 양수 2가 있는데 둘 다 어디로 가는 거야? 4를 향해서 가지. 함수 맞아 안 맞아? 함수는 맞지. 근데 뭐는 아니야. 1대1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언더스탠? 우리가 이거 배워 이거. 이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가 풀려지는 거고 우리한테 이제 가장 까다로웠던 건 뭐냐면 1대1 함수에 대한 그래프적인 접근이야. 무슨 접근? 그래프적인 접근. 자, 그러면 그 개념을 가지고 280번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 280번. 지워 맞지? 네. 수학 중심의 280번입니다. 어? 더 앞으로 책상 땡겨. 아무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휴대폰 안 볼 수 있겠지만 바람 하나? 너 진짜. 자, 볼게요. 280번. 자, 280번 문제를 보면 자, 수학 중심입니다. 수학 중심. 자, 수학 중심의 280번.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뭐지? 실수 전체 집합이지. 맞아요? 근데 이 함수가 무슨 대응이야? 1대1 대응이야. 자, 근데 지금 함수 fx가 주어졌는데 이 fx는 자, 필기하자면 여기다가 무슨 함수지? 선생님 이런 함수에 이름 붙였죠. 무슨 함수? 구간함수. 왜? 3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 안 달라?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랑 x가 3보다 작다 할 때 함수가 다르지. 3보다 크다 할 때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지. 3보다 작을 때는 ax 더하기 얼마지? b지. 자, 이 함수인 이 구간함수가 무슨 대응이 돼야 돼? 자, 그럼 1대1 대응에다가 미축자 이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의역이 뭐야? 그리고 공역이 뭐지? 무슨 전체지? 실수 전체니까 짝짓기로 문제를 풀어야 돼? 아니면 무조건 그래프적인 접근해야 돼? 그래프적인 접근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1대1 대응이라고 물어볼 텐데 얘를 짝짓기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구별한다? 정의역의 원소가 아까처럼 끊어질 수 마3, 마2, 마1 이해됐어요? 0, 1, 2 이렇게 나오면 뭐야? 짝짓기로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근데 지금처럼 정의역의 실수 전체나 정의역의 어떤 실수의 어떤 구간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뭘로 푼다? 그래프적인 접근이다. 자, 그럼 그래프적인 접근에서 1대1 대응이라는 뜻은 자 이제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할게요. 얘는 반드시 자 증가하거나 또는 무슨 함수여야 돼? 감소함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라는 건 그래프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거나 왜? 그래프가 2차 함수를 생각해봐. 2차 함수가 뭐가 아니야? 1대1 함수가 아니지.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지. 왜? 올라가다가 꺾여서 내려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무조건 1대1 관계가 안 되지.
이해돼요? 또는 아래로 감소하다가 위로 올라가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는 계속해서 필요한 거야. 계속해서 뭐 하거나 증가하는 함수거나 직선이나 곡선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계속 뭐 하는 함수여야 돼? 감소하는 함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1대1 대응의 또 다른 뜻이죠. 이해돼? 자, 그러면 계속 증가하는 함수를 할 때 이 증가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보세요. 원래 1대1 대응의 정의가 어떻게 돼?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거기에 대응되는 fx1과 fx2가 같지 않다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이해돼? 그러면 수학에서 등호가 아니다, 같지 않다는 거 뭐야? 크든지 작든지 두 가지로 나누죠, 안 나누죠?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과 같다, 아니면 크다, 아니면 뭐야? 작다 아니야? 영준아 졸지 마. 너 그러고 뭘 라이브야. 정신 차려. 나 내 수업 재미없니? 자, x1이 뭐보다? x2보다 작지? 저 x 값이 커지면 증가함수의 뜻이 뭐지? 거기에 대응되는 y 값도 뭐 한다? 커진다라고 하는 게 증가함수의 뜻이야. 이게 다른 말로 그 함수가 무슨 대응이다?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감소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난번에 안 했어요. 이제 조금 더 개념의 심화가 들어가는 거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 x의 값이 커졌지. 자, 이 뜻이 x의 값이 커졌어, 안 커졌어? 커졌지. 근데 감소 함수라는 건 이거 아니야, 이거. x 값이 커졌는데 y 값은 작아져, 안 작아져? 이해됐어요? 증가는 이거 아니야. x 값이 커졌는데 y 값이 커지잖아. 이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아니야.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따라서 감소함수라는 건 x의 값이 커졌지만 거기에 대응되는 y 값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다. 이해됐어요? 1대1 대응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라는 단어를 합쳐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찾는 이 fx라는 함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뭐하는 함수다? 감소하는 함수가 되어야 돼, 안 되어야 돼?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공역도 실수 전체가 다 화살표를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박스 처리할 일은 없습니다. 왜?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그래프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3 기준으로 함수가 나눠지지. 그럼 우리가 절대값 2개 들어간 함수 그래프 그렸던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이제 뭐지? x축과 y축은 필요에 따라 그리지. 보통 때는 안 그리지. 그럼 어떻게 하냐? 자, 테크닉적이야. 얘가 x는 3이라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기준으로. 이 x는 3의 오른쪽이 뭐야? 음수 2x 더하기 1이니까 뭐지? 이미 감소로 결정이 돼 있어, 안 됐어? 얘는 떨어지기로 결정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러니까 여기에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미 감소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3일 때 함수값이 얼마지? 3 집어넣으면 음수 7이 돼야 안 돼?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x가 3보다 왼쪽에 있는 함수는 y는 ax 더하기 b인데 얘도 무조건 뭐가 결정이 돼야 돼? 이미 여기서 무슨 함수 이미 결정이 됐어. 그러면 오른쪽도 당연히 무슨 함수가 되어야 돼? 감소 함수가 되어야 돼, 안 되어야 돼? 그러니까 최고창의 개수 즉 x항의 개수인 a는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음수 이미 결정이 된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 이거 7 맞아요? 어디가 7? 30원 넣으면 이거 7이 아니네. 음수 5지.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이미 감소로 결정됐지. 기울기는 모르겠어. 이건 아니라는 거야. 얘도 아니야. 이렇게 감소를 하지. 근데 감소하다가 어디로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면 돼, 안 돼? 돼? 떨어지면 이만큼의 공역 중에서 이만큼이 남지.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될 거 아니야. 얘가 여기 떨어져도 돼, 안 돼? 여기에 떨어져도 안 되지.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즉 이 함수도 x 대신에 누구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음수 5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맞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돼? x 대신에 뭘 넣지? 3을 집어넣으니까 3a 더하기 b가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죠. 맞아요? 3a 더하기 b가 5가 돼. 5란다. 미안하다. 음수 5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죄송해요. 3a 더하기 b가 뭐가 되지? 음수 5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맞아요? 자 그런데 a가 뭐보다 작대? 0보다 작다 했지. 그럼 주어진 식으로 이제 어떻게 바꿔? 3a는 마이너스 b 빼기 5고 a는 3분의 음수 b 빼기 5가 되지 않을까? 그럼 a가 0보다 작다 했으니까 a 위치에 쟤를 집어넣게 되면 3분의 마이너스 b 빼기 5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양변에 다시 3을 곱하면 마이너스 b 빼기 5가 0보다 작지? 따라서 마이너스 b는 작다 5가 될 거고 b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조건이 나와 안 나와? 근데 문제에서 b는 무슨 b야? 정수비지. b는 마이너스 5보다 큰 수 중에서 정수비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따라서 b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아주 그냥 클래식한 문제, 아주 좋은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면 이런 여기 내용부터 사실은 수학 포기하는 애들 많이 생기는 거야. 왜 해석이 안 돼? 1대1 대응은 짝짓기를 어떻게든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프상으로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스토리 시작이 어디야?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함수를 분석할 때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지. 그래서 정의역이 끊어진 수라면 짝짓기로 풀겠지. 근데 지금처럼 정의역이 실수에 대한 범위나 실수 전체로 주어지게 되면 그래프로 접근한다. 그럼 그래프로 접근했을 때 1대1 대응이라는 뜻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가 돼야 되고 지금은 3을 기준으로 함수 두 개가 좌우가 달라 안 달라? 다른데 얘가 이미 뭐하기를 결정했어? 감소하기를 결정했으니까 왼쪽의 함수도 뭐가 돼야 돼? 감소가 돼야 되겠지. 만약에 얘가 증가함수면 얘도 뭐야? 증가하기로 같이 결정이 된 거지. 그리고 그래프는 끊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Understand?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Understand? 그래서 문제 푸는 거야. 붙자. 또 질문. 또 질문. 조금만 더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진도 나갈게요. 300이요. 300. 오케이. 300이랑 301. 두 문제 더 보겠습니다. 자, 수학 중심. 자, 30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300번. 자, 실력 있는 문제인데. 에헤이, 300번을 보자. 자, 이 이상의 자연수 전체 집합 X지. 근데 얘는 끊어진 수가 나오긴 하는데 그 정의역의 조건이 어떻게 돼? 끝이 없지. 무슨 집합이야? 무한 집합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표현을 하자면 2 이상의 짝수의 자연수야. 자연수 왜 1이 안 들어갔을까 고민해야 돼. 이렇게 끝없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공역 y도 표현을 해볼게요. 2, 3, 4, 5 이렇게 된 함수 아니야? 맞습니까? 자, 근데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FP는 P다. 자, 뭐지? 이것만 여러분이 보면 안 되는 거야. 다시 바꿔서 써볼게요. 뭐이면 한글로 써볼까? P가 뭐이면 소수이면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조건 명제 형식으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러면 뭐다? FP의 값은 그대로 뭐다? P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보면 F2면 그대로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2 항등함수처럼 나와야 된다는 거야. F3은 그대로 얼마라는 거야? 3
F5는 그대로 5가 나온다는 뜻이랑 같아요, 같아. 그러면 이거를 해석해볼까? 해석한 말을 선생님이 쓰면은 즉 정의역 P가 뭐이면 소수이면 FP는 P다. 그대로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다 라는 뜻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2는 그대로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어디 갈지 모르는 거야. 근데 5는 그대로 5로 가고 여기 7이 있으면 7은 그대로 어디로 간다? 7로 간다. 예. 맞아요? 이런 뜻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나의 조건은 뭐지? 자, 얘가 가를 해석한 겁니다. 나의 조건은 자, 어떤 원소 A는 집합 X의 원소고 B도 집합 X의 원소니까 둘은 일단 자연수지. 근데 그 자연수 AB에 대해서 FAB는 FA 더하기 FB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해석되게 되냐면 잘 보세요. 해석하는 거야. 무슨 곱? 자연수의 곱이지. 그럼 여러분 이 자연수의 곱은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곱으로 나타낸대? 야, 당연히 이거 하나님이지. 무슨 분해? 소인수 분해하는 얘기야. 무슨 분해? 소인수 분해.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볼게. 왜냐면 어떤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낸 거잖아. 곱으로 나타낸 건 분해 아니야. 식에서는 인수분해라고 하고 수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분해가 뭐야? 소인수 분해 아니야. 예를 들어서 F6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1 곱하기 6은 없다는 거야. 왜? 1은 없으니까. 1이 왜 없는지 알겠어? 그럼 F6은 뭐야? 2 곱하기 3 아니야? 그거 무슨 뜻이야? F2 더하기 F3 아니야? 네. 그럼 F2는 얼마야? 그대로 소수니까 3은 3. 그래서 얼마라는 거야? 5라는 뜻이라는 거야. 이게 5 해석되냐? 6이 여기 있으면 6은 어디로 간다는 거야? 5로 간다는 거야. 즉 소수만 합성함수고 자 그럼 F6 같은 거잖아. 이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냈다. 이거 무슨 수야? 자연수의 분류는 뭐야? 1 소수 합성수 아니야. 이런 기본이 안 됐으면 헷갈리는 거야. 자 보세요. 자연수의 분류는 집합으로 할게. 분류는 약수의 개수에 따라 분류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이해돼? 1과 소수와 무슨 수지? 합성수로 분류되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정의역 X에서 1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 두 개만 따지자는 거야. 소수이면 지금 조건이 무슨 함수? 항등함수고 합성수는 그 합성수를 소수의 곱으로 바꿔 안 바꿔? 바꾸어서 답을 내라. 이런 뜻이랑 같아 안 같아? 해요. 이해됐어요? 정말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해됐어요? 아 그러니 지금 합성수는 결국 소수의 곱으로 바꾸라는 얘기 아니야. 네. 이해돼?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이거 해석이 됐지?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F100을 못 끌어내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F100은 천천히 해보자. 소수 중에 첫 번째 2지. 그럼 어떻게 돼? 자 이거 가능해 안 가능해? 2 곱하기 50이 100 아니야. 근데 2는 얼마지? 2잖아. 근데 일단 그대로 살릴게요. 근데 F2 더하기 F50은 다시 뭐지? 2 곱하기 25 아니야? 자 이걸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요거 두 개 묶으니까 2배의 F2 더하기 F25는 뭐야? 25는 5 곱하기 5. 요거랑 같아 안 같아? 합성수 소인수분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따라서 2배의 F2 더하기 2배의 얼마지? F5가 F100을 풀어낸 식이라는 뜻이지. 선생님 말하면 잘 들어. 집합은 해석이야. 뭐라고? 해석. 아니면 함수를 못 푸는 거야. 이 기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나중에 상위권 문제를 건드려내는 거야. 계산의 암기가 아니라는 거야. 공식의 암기가 아니라는 거야. 영준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 곱하기 2는 4. 얘는 2 곱하기 5는 얼마지? 10. 정답은 얼마지? 14. 그래서 여기에 100이라는 자연수가 있었다면 이 100은 어디로 간다는 거야? 14로 간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F100이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라고 때 뭐 어떤 문제가 되든 다 풀 수가 있겠죠. 동의됐어요? 자, 그 다음에 301번 한번 보겠습니다. 맞지? 301번. 자, 301번도 역시 해석인데 해석. 자, 용준아 지금 몇 분이야? 강의한지? 50분이요. 한두 문제만 더 하고 잠깐 끊었다가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야, 그래도 강의 찍지만 너희들 있어서 좋다. 아, 지금 혼자 찍으면 진짜 아이씨 어느 타이밍에 뭐 역시 사람이 필요해. 야, 너 테넷 봤냐? 테넷? 그게 뭐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나왔어요? 아니 영화 못 봐가지고 또 봤어? 야, 그 뭐 문과는 보지 말라던데 이해 못한다고? 어떤 건데요? 그 영화가 완전 시간 여행에 대한 그 완전 언제 나왔어요? 인터스텔라 나왔지 벌써. 지금 문과잖아요. 어? 선생님 문과잖아. 나 그래서 그거 보려고 요즘 공부하고 있어. 재밌어요? 너 인터스텔라는 봤냐? 이해? 보고 싶었는데 계속 기회가 안 돼가지고. 인터스텔라도 못 봤어? 네. 너 인셉션 봤냐 혹시? 인셉션은 봤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대중 영화로 처음 나온 게 인셉션인데 그거 인셉션 진짜 재밌는데. 그건 뭐야? 그 내가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그 프로이드의 이론을 영화화한 거야. 천재 감독이야 그 감독. 인셉션 표절 아니에요? 뭐? 인셉션. 뭐 표절인데? 인셉션. 표절에도 뭐 흥행 대박인데 뭐 엄청나게 잘 만들었다. 어때 301번 보자. 자 얘도 뭐지? 정의역이 뭐죠? 실수 전체 집합이지. 네. 맞아요? 그리고 다음 함수에 뭘 구하래? 치역을 구하래. 그럼 치역이 뭐야? 많지 않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301번이 지금 우리한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자 이제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어. 동원의 학교는 나올 수 있지만 너희들은 나올 가능성이 적다. 가우스 기호를 실제로 이제 다루지 않습니다. 동원은 나올 수 있어. 학교에서 혹시 진도 지금 어디 나가? 집합은 다 끝났지? 아니 함수하고 있는데. 어? 벌써 함수 들어왔어? 아니 거기 하고 있어요. 원방. 1학기 때. 아 원방? 아 참 너희들 지금 대칭 이동하는데. 잘 나왔다. 너희 둘이 목요일쯤에 한번 보자. 뭐예요 영어? 아씨 영어는 몇 시? 네? 몇 시? 안 될걸요? 저 6시. 아 온라인 실시간이지. 저도 많이 들어. 너도 영어? 아씨 시간 될 때 봐야 되는데. 저 내일은 어때? 내일이 무슨 일이에요? 수요일 저 내일 국어 와요. 몇 시인데? 6시. 4시부터 8시 어때? 4시 때 6시요? 아니 저희도 바뀔 수도 있어요. 6시 시작하는데요? 뭐? 영어가 내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수요일로. 그럼 목요일 빈다는 거잖아. 오늘 얘는 안 되잖아요. 될까요? 안 돼요. 자 일단 301번 보면 가우스에 대한 얘기인데 뭐라고? 가우스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함수? 가우스 함수. 자 너희들도 시험 안 들어간 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어라. 학교에서 낼 수는 있어. 가우스 정의 내려놓고 하면 돼. 동원 잘 들어야 돼. 자 가우스의 뜻이 뭐지? 일단 가우스의 뜻은 책에 나와 있지. 가우스 x가 n이다. 이게 무슨 뜻이지? 문제에서 어떻게 저 됐어? 어제 봤었는데. x보다 뭐 하지 않는? 가우스 x의 뜻이 뭐라고 돼 있어? 크지 않아요. x보다 뭐 하지 않는? 그렇지 않나? 크지 않는 최대 정수다. 그럼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단어를 이해하려면 즉 해석을 하려면 이 단어를 비슷한 다른 말로 바꿔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영영사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만약에 엄청 어려운 단어가 있지. 그럼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쉬운 단어를 썼어 안 썼어? 썼는데 근데 그 쉬운 단어를 썼는데도 그 단어 중에 또 모를 수 있잖아. 그럼 그거를 또 영영사전 찾아보지. 그럼 그 단어를 설명해서 더 쉬운 단어를 썼어 안 썼어?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바꾸어내는 거야. 뭐라고? 바꾸어. 지금 얘기했잖아. 수학의 사고력의 힘이란 뭐라고? 바꾸어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뭘 바꿔야 돼? 지금 선생님 여러분 이제 집합을 배웠으니까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대로는 해석 못해. 그럼 크지 않다라는 게 뭐야? 작거나 같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면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다 뭐야? 부등호에 관한 얘기 아니야? 그럼 수선상에 나타내봐.
자, 만약에 가우스 x가 최대 정수라고 했는데 그 정수를 만약에 뭐라고 하자? n이라고 하자. 뭐라고? 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라는 값이 여기에 있어. 그럼 x보다 작거나 같은 무슨 정수? 여기 안에 있는 최대 반대요? 크지 않다는 거야. 반대. 반대로 썼네.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x라는 게 여기 있으면 x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많지. 이 중에서 최대 정수가 얼마라는 거야? n이라는 뜻이랑 같아 안 같아? 이해됐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가우스가 만약에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보자. 어떤 가우스 x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우스 2.1은 얼마지? 2.1보다 뭐하지 않는? 작거나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니까 얼마지? 2지. 2.9도 얼마야? 2지. 한번 설명한 거야. 가우스 2는 그대로 2지. 네. 즉 이 내용은 초등학교 내용과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초등학교 내용이 뭐랑 똑같니? 버림. 소수점 안에 첫째 자리에 버림 또는 뭐지? 내림을 조금 멋있게 쓴 것뿐이야. 그럼 반올림에 대한 기호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올림에 대한 내용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기호로 만들었고 가장 많이 쓰는 게 가우스여서 그래.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선생님 얘기는 이 가우스 함수에서 이 가우스라는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야. 선생님이 옛날에도 수업 때 한번 얘기를 한 거야.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뉴랑 네오는 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다르다고 했지. 뉴는 뭐야? 기존에 없던 무에서 뭐를 만들어낸 거야? 유. 이게 뉴야. 근데 네오라는 건 뭐지? 원래 있는 거에서 다시 새롭게 재편해서 있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네오는 편집이랑 비슷한 거야. 뭐라고? 편집. 얘는 음악으로 얘기하면 작곡. 그러니까 인셉션을 만약에 영화가 재밌다. 그럼 인셉션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이용한 건데 논란 감독도 대단한 거지. 그 지겨운 내용을 영화로 재밌게 만들었으니까 논란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누가 더 대단한 거야?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대단한 거야. 20세기 철학자. 심리학의 대가. 인간에서 무의식의 세계를 처음으로 언급하자. 무의식의 세계요? 있는 거예요 진짜? 아니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론화됐어. 그러니까 인셉션 영화는 무의식 속에 뭘 심어가지고 뭐 사람을 조종하거나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다가 뭐 잠꼬 자는 것도 무의식의 세계. 그러니까 이전에 설명이 안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바디, 몸이 있고 이제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소마가 있고 푸뉴키가 있어. 푸큐인가 하여튼 혼이라는 게 있어. 우리 혼 들어봤잖아. 인간의 혼, 뭐 한민족의 혼. 근데 혼보다 더 들어가는 거야. 그게 무의식이야. 근데 프로이드의 이론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빙산으로 치면 빙하가 왜 위험하냐면 보이는 건 이만큼인데 안에 밑에 있는 빙하는 이만한 거야. 근데 프로이드의 이론은 이게 의식의 세계라면 이 아래 안 보이는 90%가 뭐다? 무의식의 세계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같은 거지. 그렇게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설명이 안 됐던 거야. 이제는 뭐야? 설명이 되고 그게 이론화되고 그게 어느 정도 과학화가 됐고 그래서 심리학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심리학과를 여러분이 만약에 문과 중에서 뭐 심리학과 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심리학과를 간다. 심리학은 그 대학에 있는 과의 역사 중에서 역사가 가장 최신판 중에 하나야. 심리학과는 생긴 지가 오래 안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철학과 이건 역사가 엄청 오래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법학과도 역사가 오래된 거야. 신학과 역사 오래된 거고 경제학도 오래된 거야. 경제학에 비해서 경영은 새로운 이랬어요.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프로이드가 어쨌든 돌아와서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수학의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유가 아는 게 아니야. 이해됐어요? 계속 뭐 하는 거야? 네오를 하는 거야. 이 단어를 가지고 계속 바꾸어서 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쌤 이게 설명이 안 되니? 그럼 이거 설명해주고 이게 안 되니? 그림으로 그려주지. 이것도 이해 안 돼? 예를 들어주는 거야.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영영사전 보는 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어 공부 제대로 하고 싶으면 영영사전 봐. 영영사전. 한 단어 공부하는데 그냥 한 10단어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영어에서 유의어가 그렇게 공부되는 거야. 반의어가 그렇게 이해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단어 설명들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게 가우스의 내용이야.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자 그럼 선생님이 한 번만 이제 이거 지금은 이제 사실은 뭘 이해한 거냐면 가우스를 이해를 한 겁니다. 뭐라고? 가우스 X를 이해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가우스 함수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무슨 함수? 가우스가 함수가 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y는 절대값이잖아요. y는 가우스 x라는 함수가 있어. 자, 이 함수 그래프를 이제 한번 처음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가우스 함수는 아까 선생님도 절대값 아니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 얘 구간 함수예요. 무조건. 무슨 함수야? 구간 함수고 가우스의 정의는 정수별로 끊어져 안 끊어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우스 x가 2가 될 때가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잘 봐. 이렇게 정의 내려보자. 가우스 x가 뭐가 되었다? 2가 되었다는 뜻은 x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2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으면 돼? 3보다 작으면 2.999 가능해 안 가능해? 2.999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는 2가 무조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가우스 x가 2라는 숫자가 나오면 x의 범위가 이렇게 정수 간격이 몇 칸? 한 칸 간격으로 끊어져 안 끊어져?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해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위가 음수 2부터 음수 1까지 가자. 그럼 얼마지? 그러니까 이 사이도 생각해봐. 음수 1.5 생각해봐. 음수 1.5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는? 음수 2지. 맞아? 그 다음에 x가 음수 1보다 이거 0이면 음수 1이겠지. 왜? 음수 0.5 생각해봐. 수익선생님 음수 0.5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제일 큰 정수란 거야. 음수 1이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또 한 칸이지. 그럼 2분의 1을 0.5라고 생각해봐. 0.5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는 0. 맞아? 한 칸씩 딱 끊어져 안 끊어져? 끊어지는 함수요. 그 다음에 x가 1부터 2까지다. 그러면 또 얼마가 되지? 1 이렇게 될까 안 될까? 그럼 이런 식으로 숫자가 끊어져 안 끊어져? 끊어지는 함수니까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x축 y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x의 범위가 음수 2에서 음수 1까지다. 그때는 얼마지? 음수 2였지. 음수 2보다 크거나 같고 음수 1까지는 사이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몇 대는 어떻게 돼? 한 칸 더 올라가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정의역이지. 그때는 치역이 항상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계단식으로. 그 다음에 1, 2가 있으면 0에서 1까지는 0 포함되고 1 이렇게 될까 안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 되면은 이렇게 함수가 끊어져 안 끊어져? 이런 함수가 무슨 함수다? 가우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돼? 자, 가우스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가우스 함수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죠? 공부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00번에 나오는 301번에 나오는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여러분이 이런 단계를 밟아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여기 단계부터 외워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내려오잖아. 뿌리까지 못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외워버리잖아. 외워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해 못하는 상태로 실제로 외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가 없는 거야. 왜? 이거는 이해 이제 좀 됐어. 근데 이것도 암기시켜버리면 이제는 가우스 x가 아니라 가우스 무슨 x야? 2x가 나와 안 나와? 그럼 여러분은 2x와 가우스 x 사이의 차이를 구별을 못하겠지. 지금 문제가 그렇게 된 거야. 자, 보세요. 301번은 가우스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EX 전체를 가우스 한 거랑 가우스 X를 2배 한 거랑 차이가 어떻게 되냐는 거야. 답이 0이야? 치역을 구하래. 치역이라는 건 함수값을 구하라는 얘기랑 같지. 그러니까 여기서 치역이란 단어도 또 해석해볼까? 치역을 구하라는 건 집합인데 치역은 무슨 집합이야? 무슨 값의 집합? 함수값의 집합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 함수값이 어떻게 돼? 아까 가우스 X 하나만 그린 건 어때? 엄청 많았잖아. 그럼 무한집합이야? 그럼 시험 문제 안 나왔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뭐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EX를 가우스한 거랑 X를 가우스한 거랑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함수값에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일단은 이번엔 거꾸로 밑에서부터 올라올게. 정말 쉬운 것부터 생각해볼게. 만약에 if 명제처럼 생각해보자. 선생님 여러분의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유방식을 좀 돕고 싶은 거야. 안 되면 답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야. 봐봐. 2배가 되잖아. 그럼 헷갈리는 게 예를 들어서 1.1이야. 2배 되면 얼마야? 2.2지. 근데 1.7은 좀 달라져 안 달라져? 소수 부분이 2배가 되면서 뻥튀기 돼서 커져 안 커져? 봐봐. if x가 만약에 1.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x가 1.1이면 어떻게 돼? 2x를 가우스 한 거는 얼마지? 가우스 2.2가 되어서 2가 될까 안 될까? 그런데 2배의 가우스 x는 어떻게 돼? 2배의 1.1의 가우스니까 2가 되니까 이때는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지? 치역이 0이 나온다. 왜냐면 이 2배에서 여러분 의심스러운 건 누구야? 1.5일 때 아니야.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x가 1.9 극단적인 숫자를 키워볼게. 자, 그럼 어떻게 되지? 이때 가우스 2x는 어떻게 되죠? 1.9의 2배니까 3.8 아니야? 그럼 3.8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는 얼마가 나오지? 3이 나오겠지. 그런데 2배의 가우스 x는 2 곱하기 가우스 1.9니까 1.9 가우스하면 얼마야? 1 아니야? 그냥 1의 2배야. 2가 되지. 둘의 차이는 얼마가 나와? 1 나오겠지. 근데 1.1이 아니라 2.1이 돼도 마찬가지 아니야? 2.9가 돼도 마찬가지 아니야? 따라서 우리가 찾는 무슨 역은 치역은 0 아니면 뭐밖에 없다. 1밖에 없다. 얘를 이제 조금 멋있게 쓰면 이상하잖아. 멋있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x의 범위가 자 예를 들어서 가우스 xs 나오는 점수를 뭐라고 하자? n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는 해석하면 어떻게 돼? x의 범위는 n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n 플러스 1보다 작다 아니야? 자 그럼 이걸 해석해서 2x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2n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플러스 2보다 작지. 근데 잘 봐. 그럼 여기서 가우스 2x의 결과는 2n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2n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지. 그래 안 그래? 정수니까 한강 관계가 아니야. n도 정수니까. 해석돼? 그럼 어떻게 돼? 가우스 x는 무조건 n 아니야? 그럼 2배의 가우스 x는 무조건 n 아니야? 아니 n이 아니라 n에다 2배니까 몇 n이야? 2n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빼면 얼마가 나와? 0이 나올 거고 여기서 이렇게 빼면 무조건 얼마가 나와? 1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치역은 뭐다? 0하고 1 오직 몇 가지다? 2가지밖에 없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단어 나가겠습니다. 5분 휴식.